더위가 절정에 이른 이때 1300도 불과의 씨름이 한창이다. 일주일에 한 번 방자육의 재료인 노쇠를 만드는 날, 질 좋은 방자는 이 과정에서 탄생된다. 만드는 방식도 독특하다. 펄펄 끓고 있는 물, 이 안에서 노쇠가 만들어진다. 물은 공기를 차단해 노쇠의 기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과거에는 톱밥이 하던 일이었다. 벌써 3시간째 계속되는 용해 작업. 한여름에는 이만한 고역이 없다. 체감온도는 50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열기 속에서 온 몸은 수처럼 달아오른다. 쇠도 녹이는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길이 이들의 작업 공간, 가장 치열한 땀의 현장이다.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뭐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이제 불 앞에 어떤 사람들 다 힘들죠. 길들인 쇠처럼 이들의 몸도 단련돼 있다. 그러나 때로 쇳물은 본래 금속의 성질 그대로 차갑고 공격적이다. 이렇게 몸을 상하는 일이 허다하다. 사과 저기를 달고 가지고 넣어야 돼. 사과 때물이 뜨겁고 차가운 거 시간만 이제 차가운 거 시간만 그래요. 실수로 뭘 잘못 덜 달궜다든가 빼먹었다든가 그러면 그냥 막 튀죠. 아, 다치죠. 쇳물은 자기와 다른 성질을 만나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한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꽃 앞에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물도 미리 데워서 온도차를 줄여 놔야 쇳물을 만났을 때 튀지 않는다. 쇳물을 붓는 즉시 3분이면 이런 방자쇠가 완성된다. 이 기본 재료들이 사람 손을 거쳐서 그릇이 되고 악기가 된다. 방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하고 주석하고 정확하게 배합을 해야 되지. 정확하게 배합을 안 하면 이 모든 제품이 다 깨집니다. 방자의 원재료는 구리와 주석이다. 숨쉬는 금속이라 불리는 주석은 방자의 견고성을 더하고 구리는 녹그릇에 황금빛을 내게 해준다. 살균 기능은 물론 농약 성분까지 검출해 신비의 그릇이라는 별칭이 붙은 방자의 비밀은 이 황금 비율에서 나온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최고의 방자가 될 수 있다. 18대 22 그 함량대로 넣는 거지. 이제 방자 그 함량이지. 기법 함량 방자. 이 비율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나중에 망치질로 제품을 만들 때 매질을 견디지를 못한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방자로 악기가 아닌 그릇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굽힐 줄 모르는 금속도 1000도 이상의 쇳물에서는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질 좋은 방자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있다. 유리 하나가 조그마하고 유리. 시뻘건 쇳물의 마지막 단계에서 유리를 집어넣는 것은 이들만의 오랜 노하우다. 유리는 왜 집어넣으시나요? 아, 저 조금 더 깨끗하게 하려고요. 유리병을 넣게 되면 깨끗해져요? 네. 여기 깨끗하게 묻어나잖아요. 유리는 규소로 이루어져서 철보다 불순물과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다. 불순물이 유리에 달라붙으면서 쇳물의 순도는 더 높아진다.
살갗을 태울 듯한 기세로 펄펄 끓는 용광로 주변. 작업자는 잠시도 불 앞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녹이는 과정에서 깨끗해야 제품이 깨끗합니다. 언제 불꽃이 튈지 몰라 한여름에도 옷을 꽁꽁 싸매고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 천도가 넘는 화마를 온몸으로 견디는 이들에게 폭염이란 말은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쇳물을 옮겨 붓는 도가니의 무게만 해도 10kg. 몇 시간째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듯 온몸이 후들거린다. 그저 묵묵히 견딘 시간. 이제야 잠깐의 여유가 주어진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으로 눈이 따가울 지경이다. 이게 더운 게 아니야 이거. 고라. 이 더운 날은 기회에서 맛보다 있다. 이 순간 시원한 물 한 모금처럼 간절한 것이 없다. 선풍기도 무용지물인 이곳. 전광석 씨는 때 아닌 빨래를 하고 있다. 방자 유기공으로 20년을 보내며 체득한 자신만의 노하우다. 물적신인가요? 네? 이 물이 달아나가 1시간 만에. 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선생님만의 노하우신가요? 작업, 나 개인적으로 다 이제 이겨내는 방법,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겨내는 방법 다. 앞으로 1시간은 방화복도 부럽지 않다. 10분간의 짧은 휴식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불 앞에 선다. 이들은 둥근 노쇠 덩어리를 바둑알처럼 생겼다 해서 오래전부터 바둑이라 불러왔다. 이 바둑은 제품이 되기 전 다시 한번 표면을 다듬는다. 크고 작은 공정들은 모두 수작업이다. 들어갔죠? 질 좋은 방자가 되기 위해 거쳐가야 할 관문이다. 이불질 제거해야 바닥이 곱게 나와요. 이렇게 오늘 하루 만든 노쇠의 양은 총 2,000kg. 이제 바둑은 각 작업장으로 옮겨져 자신만의 모양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가마 주변에 장정 7명이 모여있다. 뜨거운 불 속에서 만들어진 바둑은 이곳에 와서 다시 섭씨 850도의 가마 안으로 들어간다. 이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쇠는 다시 사람이 길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진다. 방자는 모든 공정에 불이 빠지지 않는다. 가마에서 꺼낸 바둑은 매질을 한다. 가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수백 수천 번이 되는 두드림 끝에 서서히 모양을 잡아가는 게 방자육이다. 이거는 저쪽에서 용해해서 와가지고 그 바둑 있잖아요. 그걸 늘리고 올리가서 이제 어느 정도 모양 만드는 데예요. 여기서는 뭐 요강, 배야, 그리고 뭐 좌종, 동이 뭐 그런 종류 좀 큰 종류 위주로 만들 거예요. 방자 요광을 만들기 위한 매질이 시작된다. 예전엔 사람들이 직접 돌려가며 하던 망치질. 그러나 그릇을 붙들고 각도와 세기를 조절하는 건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다. 찍어내는 주물 기법과 다르다. 일일이 망치로 두드려 공기 틈새가 없게 하려면 매질만으로도 3-4시간이 부족하다. 한 번 닳아서 매질하게 되면 한 번에 100개 맞아 100개.
근데 100개 맞는데 이게 불에 몇 번 뒤가 나게 되면 딱 똑같진 않지만은 한 15번 내지 20번 뒤가야 돼. 그러면 매가 1,500개, 2,000개 그 정도 맞아야 물건이 하나 나와. 매질이 끝나자 방자 유기공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동시에 쇠를 자기 몸 쪽으로 당기면서 방자를 늘리는 닭침질을 하기 위해서다. 닭침질. 우김질 해가지고 냄새까지 해놨잖아요. 다 빼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서로의 호흡으로 그릇의 모양을 빚어가는 일이기에 어찌 보면 가장 까다로운 게 닭침질이다. 모두가 고른 힘을 줘야 균일한 모양의 방자를 만들 수 있다. 30분 만에 땀으로 흥건해진 서로의 얼굴을 본다. 예. 그래서 물건이 동그랗게 나오죠. 한 명만 당기면 짠 거 나거든요. 한쪽으로만 힘이 쏠리면 동그랗게. 가마에서 나온 즉시 쇠가 딱딱하게 굳기 전에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 위에 올 땐 때리지 말라고. 옆으로 밀라고. 때리면 안 돼. 살짝 옆으로 돌려야 살짝 밀어주는. 이쪽으로 끌려가 버린다. 한쪽이 찌그러들면 안 되잖아요. 너무 위에 올라가요. 제끼지 마. 그래, 지금 다 주저앉잖아, 지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잘 안 맞는 그렇죠. 맞다가 안 맞다 그러니까. 허탈함도 잠시, 지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천천히 너무 빠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까? 방자는 원래 느리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들은 알고 있다. 많이 힘드시죠? 뭐 힘들긴 하지만 뭐 이 일 자체가 이게 분리 자체가 좀 매력은 있어요. 근데 매력은 있는 대신에 그게 그만큼 힘들죠. 오직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장정 67으로도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곳의 가마 안에는 크기는 더욱 넓적하고 두께는 더 얇아진 방자 쇠가 가득 쌓여 있다. 타악기나 전시용 작품을 만드는 곳과 달리 이곳은 주문량이 많은 식기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바둑알처럼 생겨 이곳에선 바둑이라 불리는 노쇠를 늘릴 때는 산업용 롤러를 이용한다. 녹그릇은 많은 양을 규격에 맞춰 제작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물건을 만들려면요 두께가 정확해야 돼요. 두께를. 공예품과 달리 사람 손은 덜 타지만 1mm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에 이 역시 쉬운 작업은 아니다. 다음 공정은 닭침질. 전통식의 방자 여광을 만들 때는 장정 67이 하던 작업이다. 현대식에 와서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 속에서 납작했던 바둑은 점차 그런 모양의 U자 형태로 세워진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것과 비슷하다. 불길에 쌓인 기계는 전속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쇳가루를 날린다. 자칫하면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기계와는 떨어질 수 없다. 불작업을 해야 이 작업,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양이 나오잖아. 그냥 생짜로 안 되잖아. 네, 불. 저기 석유, 여기는 가스.
저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어도 고되지 않은 작업은 없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기계, 소음과 쇳가루까지 위험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불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마침내 그릇은 점차 형태를 갖춰간다. 20분간 공을 들여 하나의 녹그릇이 완성됐다. 제 모양을 갖춘 녹그릇을 다음 작업장으로 옮긴다. 거의 다 끝난 것만 같은 녹그릇 제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방자 고유의 빛깔은 아니지만 제법 형태를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빈틈없이 쌓여 있다. 지금 이거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다 완제품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도 거쳐가야지. 사람들은 거쳐가야 작품이 나오지 또. 최종 단계에선 다시 사람의 손안에 들어간다. 회색빛 그릇이 향하는 곳은 850도의 가마 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돼야만 세월이 흐를수록 경고성을 더하는 진정한 의미의 방자로 태어난다. 그릇은 열기가 가시기 전에 입구의 모양을 잡아주고 소금물에 담금질을 한다. 강도를 높여주는 작업이다. 이 물이 소금물 중에서도 아주 강한 소금물입니다. 이게 강수라고. 왜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간수질을 합니다. 담금질이 안 돼. 안 된 제품은 아무 힘 없이 깨집니다. 이게. 1000도 가까이 달궜다가 급냉을 시키면 더 단단해진다. 마치 유리 조각이랑 똑같이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담금질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쳐도 깨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기의 신비로움이다. 부리와 주석을 78대 20의 정확한 비율로 합금해서 만드는 방자유기. 이렇게 만들어진 노쇠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치고 두드려가며 완성되는 게 진품 방자유기다. 마무리는 가질 작업장. 방자는 이곳에서 새 옷을 입는다. 칼로 깎아내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유기의 아름다운 속살이 드러난다. 유기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기는 대를 이어 물려줄 정도로 반영구적이다. 여기에 온화한 색감은 세계 어느 그릇도 따라올 수 없다. 잊혀져가던 방자 유기는 최근 다시 주목받으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며칠 뒤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용해 작업장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돛쇠를 만드는 날이다. 부리와 주석을 배합해 쇳물을 만든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새벽 4시부터 서두른 작업이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힘들어. 일찍 일어나야죠. 오늘 하루 양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10번 정도야. 10번이면 대략 어느 정도죠? 한 개 200방이니까 한 9돈 좀 더 나오죠. 부지런히 서둘러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양이다. 쇳물을 붓기 전 미리 해야 할 준비 작업이 있다.
노쇠가 만들어질 둥근 틀을 일일이 예열하는 것이다. 뜨겁게 해야 이게 저걸 푸는데 안 튀어. 파편 다 튄다고. 뜨겁게 안 하면. 그래서 처음에만 이게 달구는 거예요, 처음에. 천도 이상의 쇳물은 자신과 달리 찬 성질을 만나면 일시에 폭발하듯 튀어오른다. 긴장감마저 감도는 용광로 주변은 폭염이란 말이 무색하다. 갓 뽑아낸 쇳물의 온도는 1300도 이상이다. 한상환 용해 반장이 뭔가를 잔뜩 들고 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을 유기 그릇들이다. 이 녹그릇은 1000도 이상의 쇳물 속에서 사라진다. 멀쩡한 녹그릇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 뭐 잘못된 거 하다가 뭐 불량 난 것도 있고, 조금 뭐 이게 뭐랄까 좀 흠집 난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거 다 녹입니다, 다시. 잠시도 불 앞을 떠날 수가 없는 한상환 반장. 시뻘건 쇳물의 열기에 얼굴은 익을 듯 달아오른다. 그래도 뭐 내가 만드는 이걸로 이거 녹이는 걸로 우리가 쓰는 밥그릇을 만든다는 거 자부심을 하죠. 뭐. 거의 전통 밥그릇 아닙니까? 방자 유기공으로 살아온 지 20년. 사실 1년 365일 이곳은 폭염이 아닌 날이 없다. 어느덧 방자 유기촌의 아침이 찾아온다. 오전 7시 작업장에 하나 둘 동료들이 모습을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쇠를 만들 준비에 들어간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기름이다. 기름칠을 해줘야 나중에 노쇠를 꺼낼 때 용이하다. 마치 음식을 할 때 들러붙지 않게 하는 원리와 같다. 그 위에는 물이 담긴다. 기름과 물은 과열되기 전이라 만나도 서로 튀어오르지 않는다. 기름을 쳐가지고 또 물을 부어야 돼. 기름을 안 치면은 이게 붙어가지고 잘 안 튀죠. 안 튀죠, 이게 부으면.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물을 부어야 또 전화같이 똑같이. 장장 4시간. 불과의 오랜 씨름 끝에 드디어 쇳물이 완성돼 간다. 가마솥 같은 용해 작업장. 이 열기에 온 몸은 순식간에 땀으로 흥건해진다. 금속은 저마다 녹는 점이 달라서 불순물은 올라오고 순수한 쇠는 밑으로 가라앉는다. 유리요? 네. 유리는 왜 집어넣으신 거예요? 위에 불순물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유리를 녹여가지고 위에서 움직이게 아주 끄집어내더라고. 쇳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잠시 후 쇳물에 넣어두었던 유리를 꺼내자 그 안에 들러붙은 불순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규소인 유리는 철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 찌꺼기들은 모두 이곳에 달라붙게 된다. 불순물을 걸러낸 쇳물은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겁고 역동적이다. 질 좋은 방자 유기는 재료를 만드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이 일은 오랜 경험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다. 이제 달궈진 물 위에 쇳물을 붓는다. 쇳물은 물과 만나 폭발을 일으킬 것 같지만
고온의 쇳물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물에 닿으면 물이 급격하게 기화돼서 수증기로 날아간다. 다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 아니야. 두 번째 해야지. 쇳물 담당 한상환 반장이 뒤로 물러서 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8시간째 쉼 없이 달려온 작업에 땀은 비오듯 하고 몸은 가누기 힘들 정도로 기진맥진하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요. 이게 뜨겁고 계속 연속으로 힘들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작업 현장. 온몸은 달아오르고 우엽게 피어오르는 수증기의 열기까지 더해져 찜통과도 같다. 쇳물을 본 다음 2, 3분이 지나면 이렇게 둥근 노쇠가 만들어진다. 모든 방자의 기본이 되는 노쇠는 한 번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다. 황금빛의 쇳가루가 용광로 근처에 옮겨진다. 표면을 깎아내는 가지를 통해 남은 쇳가루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재활용된다. 안 들어가면 어깨 넣지 마세요. 다시 쇳물을 만들고 붓는 반복 작업만 10여 차례 하며 묵묵히 버텨온 이들. 오후 5시가 돼서야 작업장을 나선다. 쉬 집으로 향하질 못한다. 이제 막 불 속에서 몸을 피한 이들. 매 순간이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때까지 한 10번 녹여야 되는데 그래야 밑도가 있어. 옷이 완전히 땀 범벅이 돼버렸어요. 그럼요. 이게 말랐다 젖었다 그래. 한 2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3번 넘어서면 막 그때는 아유 빨리 푸고 나. 빨리 얼른 푸고 나가야 돼. 그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전혀 안 나. 이들의 열정은 쇳물보다도 더 뜨겁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작업장에는 어김없이 불꽃이 튀어오른다. 그러나 수채서 핀 불이다. 빨리 와. 가운데 때려 가운데. 가운데. 이곳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전통 방자 기법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세워야지. 전통 방식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매질을 한다. 너도 나도 얼굴은 땀으로 얼룩져 있다. 장인 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조상님들도 선배님들도 일이니까 힘들어서 안 왔을 거야. 반나절을 두드려 만든 노쇠는 전통 방식으로 가지를 한다. 예전에는 가질도 일일이 발로 물레를 돌렸다. 과거의 방식이 지금은 이렇게도 버겁다. 하루를 꼬박 작업해 방자 대야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명맥을 잇기 위해서 그냥 배우는 저걸로 하는 거지. 이걸 직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전통 방식이 있고 현대 방식이 있고 그러는 거죠. 현대만 다 찾다 보면 좀 뭐라 할까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전통도 살아있고 현대 기법도 있고 그러는 거죠. 또 다른 작업장. 유기의 문양을 새기는 작업이 한창이다. 공예품에 들어가는 문양은 녹그릇의 기품을 더해준다. 방자 유기 중에서도 최고의 경지라 불리는 징. 방자에 소리까지 입혀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방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리가 깊어져 타악기의 재료로도 쓰인다.
이 방자가 은은하게 울리는 징소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더 때리고 단단해져야 할까. 뭐를 몇 번 뚫는지 몰라도 소리가 손으로 뚫어서 만들니까 두께가 다 틀려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걸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셀 수 없는 두드림. 그 안에서 울음을 잡아내고 소리를 만들어간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소리니까 그 소리에 익숙한 소리를 이제 찾아서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농악에 쓰는 이 징소리의 그 소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다른 나라의 그 타악기에서는 이 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한국적인 소리죠, 이게. 징소리는 멀리 울려 퍼진다. My sacrifice.